안녕하세요. 연자육을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시중에서 나와 있는 연자가 있는데, 연꽃 씨앗이요. 연꽃 씨앗이 시중에 나와 있는데, 이걸 국산을 까지를 못해서 드시질 못하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연자를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거는 연꽃 씨앗 그러니까 연꽃이 이제 피고 나면은, 지고 나면은 연꽃 씨앗이 이렇게 박힙니다. 연꽃 씨앗이 이렇게 이제 박혀 있는데, 이걸 수확을 하죠. 이제 처음에는 파랗다가 이제 마르면서 익으면서 이제 이렇게 작아지면서 까맣게 됩니다. 이렇게 쏟아낸 게 이제 이게 연자입니다. 연자. 이걸 깐 걸 연자육이라고 그러고요. 이것도 한방 재료도 많이 사용하시고, 깨끗이 씻어서 차로 끓여 드셔도 좋다고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많이 드신 분도 많고요. 일단 연방은 그렇다 치고요. 이게 연자인데요. 이게 연자 통 씨앗입니다. 이게 연자 통 씨앗인데, 이걸 깔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보면은 연자 해가지고 이런 형태로, 이건 지금 벚꽃 연자씨입니다. 이게 벚꽃 연자육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게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대해서 들어온 수입품입니다. 이걸 가지고 국산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거짓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가가 안 맞아요. 지금 이 통연자 한 300g에 한 인터넷으로 보면은 15,000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깐 걸, 이걸 수입품이 지금 인터넷에 보면은 뭐 300g에 뭐 몇천 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결정이 되는데, 지금 제가 그 연자 탈피 기계를 개발을 했습니다만, 까보면은 이 연자를 깔면은 알맹이만 한 50에서 60%밖에 안 나와요, 무게로. 이걸 깐 게, 제가 개발을 해서 국내 기계로 깐 게 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 까져 있는데요. 이건 겉껍질, 겉에 껍질만 벗겨서 깐 거고요. 이걸 설명을 다시 드리자면은, 요거는 이 겉껍질을 깐 걸 갖다가 안에 배아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배아가 쓴맛이 납니다. 그래서 그 배아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걸 드릴로 뚫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드릴로 여기를 구멍을 뚫러서 안에 배아를 가루로 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거를 연마기에다 도정하듯이 잡아 돌리면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생긴 구멍이 뚫린 연자육은 중국이나 베트남 이쪽에서 들어온 수입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이걸 구매를 하시거든 보관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 구멍이 뚫린 사이에 가루 같은 게 있어 가지고 보관을 잘못해 놓으면 벌레가 들어가서 이 연자육을 정식으로 수입돼 가지고 정식 통관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된 것들을 포장해 가지고 정식으로 니콜을 할 수 있는 데서 구매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옛날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축제라든가 이런 게 없는데, 어디 축제 같은 데 가면 이걸 갖다 놓고 국산입니다 하고 판매하시는 분들이 이게 큰 바구니에 넣고 이게 대박으로 파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절대 국산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색깔이 약간 검디티한 게, 이거는 수입산 연자육을 볶아서 판매한 게 이게 색깔이 약간 우중충합니다.
그러면 제가 개발했던 기계 영상 그 기계를 잠깐 보여드리고,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집에서 이 연자를 까서 먹을 수 있는 방법, 힘들지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기계 영상 잠깐 보시고 오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기계는 그 연자 탈피기로서 그냥 연자 크기 구분 없이 그냥 집어 넣으면은 자동으로 그 겉껍질 탈피를 해주게끔 만들어 놓은 기계입니다. 한 5년 전쯤일까요? 그때 우연찮게 만들어 보겠다 해서 만들어서 한 2년 걸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기계가 전문이 아니다 보니까 머리대로 생각대로 해서 기계 뭐 조각하거나 깎아서 맞춰서 조합하다 보니까 한 2년 정도 걸려가지고 이제 시제품을 만들었는데, 보완할 부분들은 덜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기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뭐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은 뭐 기술을 가지고 가서 뭐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래 지금 뭐 제가 별도로 만들긴 해놨는데 쓸 일이 없어서 이렇게 창고에 처박혀 있습니다. 네, 작동 동영상은 바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자 이 껍질이 이런 것들로도 따지질 않고요. 미끄러워요. 상당히 미끄럽고, 요거를 벤치로 살짝 찝으면은 이게 타싹 깨져 버리거나 찌부러들거나 가루가 납니다. 이거를 물에다가 담가다 놔도 맨날 며칠 담가놔도 불질 않고 이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방수가 그만큼 튼튼하다는 얘기죠. 지금 옛날에 보면은 옛날 그 700년 전인가요? 아라홍련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그게 어디에서 출토된 연자 이 씨를 700년 만에 발화해서 꽃피운 아라홍련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듯이 땅 속에 있거나 물 속에 들어가도 이게 불어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불어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상처를 내줘야 돼요. 껍질을 한쪽을 어딘가는 깨줘야만이 이게 물이 들어가서 불어납니다. 근데 이걸 상처 내려고 뿌릴 수 있는 방법은 제가 해보니까 탁상용 그라인더로 양쪽을 갈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제가 공구를 몇 가지 구했는데요. 지금 이 공구는 전기 하시는 분들이나 전선 하시는 분들이나 잘 아실 수 있는데, 이게 수동 스티레파라고 해갖고 그 전선 까는 기계입니다. 전선을 여 구멍에다 홀에 맞춰갖고 이렇게 해서 까는 기계거든요. 이런 공구인데 이걸 가지고 양쪽 끝을 이렇게 잘라줍니다. 한쪽 끝만 이렇게. 요 방법이 좀 쉽고요. 인터넷에 수동 스트리퍼, 수동 전선 탈피기라고 검색하시면 구매할 수 있어요. 이렇게 따주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집에 벤치는 흔히 있을 거예요. 근데 벤치는 흔하게 있는데 이걸 앞으로는 안 까져요. 요 뒷부분, 이 뒷부분을 가지고 뒷부분에다 이렇게 물려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넣어서
근데 이 손 다칠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자분들은 손이 작으니까,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손이 작으니까 더 힘들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녹로스 이렇게 살짝 근데 이게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줄에도 무난하거든요. 이렇게. 근데 지금 저희가 보면은 이걸 우리 저수지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이런 데서 막 피어난 연자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 씨앗들이 파랄 때는 커요. 마르면 이렇게 쭉정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게. 근데 일단은 어떤 게 속에 알맹이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니까 일단 다 까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하나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라인더. 탁상용 그라인더도 좋고 핸드 그라인더도 좋고요. 거기다 돌려가면서 가르는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걸 물에다가 담굽니다. 그냥 푹 담궈 놓으세요. 하루고 이틀이고 담궈 놓으시면 뚱뚱 불어가지고 원래 크기대로 크게 납니다. 이렇게 따서 가깝게 물리면 안 돼요. 살짝 안쪽으로 이렇게 해서 물에다가 담그시면 돼요. 자, 이거는 24시간 이상 물에다 담궈놨던 겁니다. 지금 방금 잘랐던 거하고 크기를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2배 이상 컸죠. 이렇게 불어납니다. 이게 생연자 팔았을 때 연자 크기가 이 크기입니다. 이 크기인데 마르면서 같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작게. 근데 요거를 푹 담가놨다가 이렇게 손으로 설금설금 까시면 돼요. 이렇게 손으로 까시면 쉽게 까집니다. 이렇게 쉽게 손으로 까지고요. 이제 또 하나는 이렇게 까고 난 다음에 이 껍질이 있는데 이걸 뭐 저는 제 기계로 탈피해 갖고 그냥 밥을 해보니까 여기에 좀 지저분해요. 요게 뭐 이렇게 수고스럽게 그 보약으로 드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 껍질을 갖다가 물로 씻으면서 살살 벗겨내도 괜찮겠죠. 이제 이렇게 해서 껍질을 벗겨내는데 이제 좀 일찍 물에서 건져내면은 요게 좀 덜 불 거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안에 연심이 문제입니다. 연심이 그 쓴맛이 납니다. 이 연심이 쓴맛이 나면은 뭐 과도로 쪼갠다든가 안 그러면은 이렇게 벗겨 가지고 물에다 더 담궈 놓으시면 이렇게 안에서 연심이 커 나와요. 커 나올 때 살짝 벌어질 때 살짝 하면 이게 연심이에요. 배하죠. 요거를 이렇게 제거해라는. 요 제거에는 연심이 말려서 연심차가 아주 귀한 연심차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과육만 드시면 돼요. 과육만 밥에 넣어서 드신다든가 뭐 방법들이 많이 있겠죠. 그거는 취향에 따라 드시면 되고요. 이렇게 손톱으로 이렇게 설검설검하면 이렇게 다 까집니다. 문제는 일찍 꺼집어내서 깔 때는 배아 빼기가 힘들으니까 좀 더 담궈 놓으시면은 이렇게 배아가 올라옵니다. 이렇게 배아가 올라오면은 요걸 이렇게 살짝 벌리면 이렇게 배아만 똑 빠져요. 이렇게 그래서 아까 수입상 베트남이나 이쪽에서 그 수입되는 것들은 드릴로 마른 것을 드릴로 뚫러서 구멍을 뚫러서 이 배아가 말라 있을 때는 잘 부스러집니다. 드릴로
지나가면서 이 가루를 내버리는 거예요. 이 대하를. 가루를 내 가지고 날려버린 거기 때문에 이 가루가 안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가루들이 안에 채 있어요. 그러니까 보관을 잘못하시면은 안에 벌레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자를 깐 것들은 뭐 냉장고나 뭐 냉동에다 집어넣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셔야지, 보관 잘못하면 비싼 거 다 벌레 먹습니다. 이렇게 해서 쉽게 까주시면 됩니다. 뭐 딱딱하지도 않아요. 덜 불렀을 때는 딱딱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충분히 불려놓으면은 슬금슬금 다 벗겨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가끔 저한테 전화 오셔가지고 어떻게 먹는 방법이 없습니까? 라고 하신 분들이라고 전화로 이렇게 설명은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저도 거기 이제 귀찮으니까 이렇게 찍어가지고 올려드립니다. 저도 이 껌만 봤지 안에 씨앗을 먹는지 안 약으로 쓰는지 그걸 몰랐어요. 근데 한 5년 전에 우연찮게 알게 돼가지고, 이게 귀한 것들을 그냥 먹을 방법도 없고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한번 개발해 봅시다 해가지고 기계를 한 2년 걸쳐서 개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설렁설렁 쉽게 까져요. 그러니까 안에 연심 제거하는 거는 쓴맛을 괜찮다 하신 분들은 그냥 통으로 뭐 밥 지을 때 같이 넣어도 뭐 상관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쓴맛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근데 이제 그래도 의외로 이제 쓴맛도 잘 드신 분들도, 쌉싸름한 것도 드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한번 배아를 해서 드셔보시고, 또 이제 저 배아가 밥도 그렇고 연심차도 그렇고 식으면 쓴맛이 더 나요. 뜨거울 때는 그 쓴맛이 덜 납니다. 이거 생으로 그냥 먹어도 맛은 반만 납니다. 이렇게 이제 다 깠네요. 이렇게 깠으면은 이렇게 안 벌어진 거는 좀 물에다 더 담그시면 이렇게 벌어집니다. 벌어지니까 너무 많이 놔두면은 싹이 나요. 싹이 올라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연자를 싹을 틔울 때도 보면 말이죠, 연자가 이 뾰족한 부분이 있어요. 이 뾰족한 부분. 이건 뭐냐면은 연방에 이렇게 박혀 있을 때 이게 꽃술 자국입니다. 꽃수술 자국이에요. 꽃수술 자국이고, 우리가 보통 뭐 과일 같은 거 보면은 배아가 위에 부분으로 이렇게 박혀 있는데요. 요건 반대로 박혀 있어요. 밑에 부분으로 박혀 있습니다. 요 지금 여기 따놓은 거 보면 까맣죠? 이 까만 부분이 요 부분이거든요. 까만 부분이 요 부분인데, 자, 여기 살짝 벌어졌죠? 벌어진 거 살짝 따볼까요? 따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거꾸로. 그러니까 만약에 연자씨를, 연씨를 구해서 뭐 내가 화분에다 집에서 켜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아까처럼 따주시는데, 이 뾰족한 부분, 까칠까칠하게 뾰족한 부분을 따주는 게 아니라 반대 동그란 부분을 따서 물에다 담가 놓으시면 이렇게 배가 해서 콩나물처럼 올라옵니다. 콩나물처럼 올라와갖고 여기 쪽에서 뿌리가 몇 개 나올 때 흙에다 묻고 물 부어놓으면 살리는 거예요. 이제 뭐 수돗물보다는 뭐 생수를 넣는 게 더 좋겠죠. 물 볼 때는 그렇게 해가지고 키우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까지 연자를 갖다가 쉽게 집에서 깔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지금 요게 연심을 제거하는 거고요. 요걸 집에서 이렇게 문질러서 이렇게 까셔도 되고, 뭐 우리 쌀 씻는 것처럼 그런 데다가 넣고 주물주물 해도 뭐 잘 벗겨질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드시면은 되겠습니다. 연심차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연자를 탈피하고 연심을 빼내 가지고 말린 건데요.
이걸 연심차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변화되는지요. 한쪽은 그냥 뜨거운 물 컵이고요. 이쪽은 연심차를 넣은 컵입니다. 이 연심차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고요. 막간을 이용해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공구를 가지고 연자를 4분의 1 정도 지점에서 이걸 잘라줍니다. 요거를 이렇게 잘라서 이걸 물에다 담그시는데, 이게 물에다 담그실 때 하루 24시간 이상은 해야 될 것 같아요. 24시간 이상 정도 하시는데, 우리도 쌀을 담가 놓다 보면 담가 놓은 쌀이 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물을 갈아주면서 한 번씩 씻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걸 그냥 놔두면은 물이 상할 수도 있고 쉰내가 날 수도 있고 하니까요. 물을 중간중간 갈아주시고, 물이 빠져나오는데 색깔은 우리 커피, 원두 커피 내리면 커피 색깔처럼 이렇게 밝게 갈색이 납니다. 근데 연자를 수확하는 과정에서 고온팡이 앞에 있는 연자가 섞여 있다 그러면은 그 물이 탁합니다. 고온팡이가 이제 바깥으로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담궈 놓으실 때 충분하게 담그시는 시간이 걸리니까 물을 중간중간 갈아주시면서 충분히 불어나올 때까지 담가 주시면 되고요. 이제 우리가 연자를 이렇게 탈피해 놓은 연자를 속껍질 중에서도 이거는 갖다가 뭐 우리가 쌀 씻는 데다가 이렇게 하든가 이렇게 껍질을 벗겨내서 연심을 제거를 하시고, 요 연자를 다시 씻어서 뭐 연자차로 드신다든가 했을 때는 다시 말리시면 돼요. 다시 말리시면 금방 딱딱하게 다시 마릅니다. 필요한 용도에 맞게끔 깨끗이 씻어서 냉동 보관을 하시든 보관을 하시고, 이걸 놔둔 상태에서 놔두면 금방 또 말라요. 이 연자가. 이거는 뜨거운 그냥 맹물이고요. 이건 뜨거운 물에다가 말린 연심을 열 몇 개 정도 넣어 가지고 지금 시간이 좀 지나니까 색깔이 이렇게 은은하게 나왔는데요. 요 연심차는 식으면 씁니다. 연심차를 드시는 방법이라든가 이거는 인터넷 검색하시게 되면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고, 충분하게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